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무서운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2023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을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분기 어닝 리포트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테슬라가 내연기관차 기업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격 전쟁은 테슬라가 끝낼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만 잘 살펴봐도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수익성, 현금 흐름, 그리고 영업 부문의 특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1빌리언 달러는 하나로 1조 2천억 원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그때그때 변동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하고요. 수익성 부분에서 살펴보면 1분기 영업마진은 11.4%입니다. 갭 기준 영업이익은 2.7빌리언 달러, 순이익은 2.5빌리언 달러입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뺀 결과가 순이익인데요. 영업의 수익과 비용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갭 기준 순이익은 2.9빌리언 달러입니다. 논갭 기준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해서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요소로 순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영업활동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논갭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테슬라의 일회성 요소에는 환경 크레딧, 탄소 배출권이 주로 있는데요. 이것과 스톡옵션 비용 등이 있습니다. 순이익과 함께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현금 흐름인데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2022년 테슬라가 보유하던 비트코인의 75%를 매각했을 때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매크로 경제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죠. 회사는 순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현금이 돌지 않아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흑자 부도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심하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테슬라 실적 보고 시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2.5빌리언 달러가 증가되었고 여기에서 자본 투자 등의 현금 흐름이 빠진 것이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인 Free Cash Flow FCF입니다. 1분기 FCF는 0.4빌리언 달러 증가했고 부채 등을 갚고 난 후에 총 현금 흐름은 0.2빌리언 달러가 증가해서 총 22.4빌리언 달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현금은 28조 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킨 게임을 통해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부분에서 흑자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테슬라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흑자가 나는 선까지 가격 인하를 통해 기존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의 점유율을 빼앗아오겠다는 것이 이 치킨 게임의 핵심입니다. 영업 부분에서 주목할 사항은 바로 사이버 트럭인데요. 알파 버전 생산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고 모델 Y가 유럽에서 베스트 셀링카가 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기가 베를린 오픈 후에 바로 모델 Y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제외하고 1분기 가장 많이 팔린 차 역시 모델 Y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판매 1위이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곧 출시되면 픽업 트럭 분야에서도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썸머리 핵심 요약 부분으로 가보면 테슬라의 현재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리포트를 쓴 적이 없었는데 이번 리포트에서는 문장 하나하나에 정말 단호한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거시경제 부분은 미국 연준 페드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 경제에서도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 침체의 초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기업들은 작년부터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고 있어 일론 머스크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거시 경제 상황에서 테슬라는 아주 독특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드린 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시점에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승부수 치킨 게임, 중국에서 미국으로 경기 침체는 더 없는 기회다 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한 것도 결국은 이런 어려운 시점을 특별한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시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수요가 감소하게 될 때 결국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나머지 기업들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가격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원가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테슬라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힌 대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판매에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결국 전기차 판매를 중단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이들의 점유율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것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면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프로그램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원가 우위 리더로 포지셔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또한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죠. 결국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원가를 극적으로 낮춰야 하는데 원가 우위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성장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단기간의 가격 전략은 장기간의 수익성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슈퍼차징, 연계 사업과 서비스 수익 등 테슬라의 잠재적인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 현재의 가격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의 치킨 게임은 테슬라가 미리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미래의 잠재 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고 사실상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부분은 더 충격적입니다. 테슬라의 제품 가격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계속해서 인상 또는 인하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 지배력을 지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번 치킨 게임을 통해 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핵심 요약에서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보고서 다음 부분에서는 정말 활용 점정을 찍는데요. 테슬라는 비록 가격을 여러 모델에서 낮추었지만 영업 마진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다른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줄이거나 일부 모델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전기차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최근 GM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말 쉐보레 볼트 EV와 EUV의 생산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가격적으로만 따져보았을 때 미국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가 단종되는 셈인데요. 쉐보레는 GM에서 자체 개발한 전기차용 배터리 및 모터 아키텍처 등을 바탕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확장하고 전기 트럭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쉐보레 볼트 EV 및 EUV 생산을 올해 종료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전기차인 볼트가 가격 전쟁에서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생산 중단에 들어간 것이라 시장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치킨 게임에서 다른 회사들의 전기차 사업은 적자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차량 제조 원가를 낮추고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물류 비용을 낮추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했어요. 치킨 게임을 시작한 이상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GM을 비롯한 경쟁 업체들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 다음 부분에서는 신사업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래프를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비즈니스의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기하급수적인 상승의 초입에 지금 테슬라가 진입해 있다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에너지 비즈니스가 전기차 비즈니스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메가팩은 시장 선도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고 효율성, 신뢰성, 에너지 밀도에서 최고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라스론 메가팩토리의 에너지 생산 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상하이에 메가팩토리 에너지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이번 테슬라 메가팩토리 건설을 그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부시장과 테슬라 부사장이 참석해서 메가팩 생산 공장 건설 계약식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메가팩은 잘 아시듯이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에서 발생한 전기를 저장하는 초대형 배터리입니다. 상하이 메가팩 신공장은 올해 3분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2024년 2분기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린강 자유무역지구에 위치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상하이 공장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기가 상하이는 모델3와 모델Y를 제조하고 있고 작년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상하이 공장은 캘리포니아 공장 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 연간 1만 개의 메가팩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년임 확정 후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메가팩토리 발표 며칠 전에는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텐진의 두 번째 조립 공장을 신설해서 중국 내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우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탈중국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와 에어버스는 중국 내 생산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과 모델2라고 부르는 차세대 전기차인 넥스트젠 그리고 자율주행과 AI 제품을 포함한 프로덕트 로드맵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프로덕트 로드맵은 말 그대로 혁신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궁무진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을 집약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충분히 미래 성장을 위한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만이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재무 요약 부분에서는 전년도 실적과 비교해서 전기차 부문 매출은 18% 증가, 에너지 비즈니스 매출은 148% 증가, 자율주행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44%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분기 기준 연간 생산 능력은 200만 대인데요. 테슬라는 공식적으로는 올해 180만 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고요. 1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외부 환경이 괜찮을 경우에는 200만 대까지도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특히 높아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는 다소 점유율 상승이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원가 우위를 통해 점유율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마일은 최근 누적으로 1억 5천만 마일을 돌파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증가 추세죠. 그래프에서는 3월 기준이기 때문에 1억 3천만 마일 정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FSD 베타 사용자 증가로 현재까지 1억 5천만 마일 이상 주행 데이터가 쌓였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데이터 수집 수준입니다. AI 기반 접근 방식에는 다양한 데이터 세트의 대량 수집이 필수적이며 자율주행 확장을 위한 유일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에 고속도로 주행을 위한 최신 FSD 베타 소프트웨어 스택을 활성화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최근 일론 머스크는 FSD 베타 북미
전역 확대로 인해서 하루에 100만 마일 이상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가 바로 FSD의 완성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3는 2018년 이후 원가를 30% 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계속해서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죠. 2018년에 주당 5,000대의 생산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 30%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비용 절감에는 묘책이 없고 정말 모든 분야에서 절감을 해야만 전기차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젠에서는 50%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SX 플랫폼에서 모델 3Y 플랫폼으로 오면서 비용을 50%나 줄였는데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다시 50%를 더 줄인다고 하니 만약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성장은 다시 한번 모멘텀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파워트레인, 그리고 제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수익성 있게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노력입니다. 차량이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되고 생산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용 여정이 거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차량 전자장치를 위한 48V 아키텍처, 사내 설계 컨트롤러의 보급률 향상, 더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드라이브 장치 및 제조 프로세서의 추가 혁신으로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비용 절감은 여전히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48V로의 전압 변경은 사실상 산업계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의미하는데요. 12V에서 48V로 승합하면 전선의 굵기나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100% 수직 통합해서 직접 만들겠다고 인베스터데이에서 밝혔죠. 이 모두가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기 위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즈니스 영역에서 성장률이 정말 높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배치는 1분기에 YOY가 360% 증가한 3.9GWh로 현재 진행 중인 메가팩토리 램프로 인해 달성한 배치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라스로베에 있는 40GWh 메가팩 공장의 램프는 성공적으로 가동되었고 최대 용량에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하이에서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하는 두 번째 40GWh 메가팩토리를 발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태양광 부분에서도 간략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태양광 배치는 1분기에 YOY 40% 증가한 67MW를 기록했지만 주로 변덕스러운 날씨와 기타 요인으로 인해 분기에 순차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산업은 공급망 문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고요. 테슬라는 현재 메가팩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하고 나면 태양광 비즈니스 쪽에 힘을 싣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타 부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의 매출과 총이익 모두 2023년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업부 내에서 중고차 판매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슈퍼차저는 여전히 비즈니스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비테슬라 차량의 네트워크를 개방함에 따라 수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 외부 개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요. 2023년 1월 27일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와 전기차 생산 관련 논의를 위한 미팅을 갖게 되는데요. 논의 주제는 미국 전기 자동차 생산 발전과 미국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가속화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역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외부 전기차에 개방하는 내용이었죠.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한 대통령 수석 고문인 존 포데스다와 인프라 지출 감독을 맡는 미치 랜드리에를 만났습니다.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을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일론 머스크와 존 포데스다, 미치 랜드리에 백악관 고위관리가 테슬라 이외 전기 자동차가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백악관은 마침내 테슬라와 머스크 없이는 원하는 속도로 지속 가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회의의 세부 사항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독점적 액세스를 포기하고 대신 레거시 회사, 신생기업,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를 포함하도록 확장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를 둘러싼 정치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4만 3천 개의 슈퍼차저를 보유한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소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미 업계 표준이 되었고 미국 정부는 결국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인프라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새로운 산업에 있어 업계 표준이 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타 회사 차량에 개방할 것을 결정했고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인프라스트럭처 팀의 책임자인 레베카 타누치가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는 유럽 슈퍼차저의 50% 이상을 다른 전기 자동차에 개방했고 이제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먼저 설치되고 있는 4세대 슈퍼차저 포스를 막 설치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차량의 충전 포트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더 긴 충전 케이블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1분기 실적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